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시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추시대는 주나라가 견용족의 침입을 피해 수도를 호경에서 로양으로 옮겼던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03년부터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기원전 403년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문공 때 5패 중 하나였던 진의 가장 큰 문제는 문공 이후 세력이 강대해진 여섯 귀족들, 즉 육경이라고 불리는 범, 중행, 지, 한, 위, 조 여섯 귀족의 세력 강화로 인한 왕권 약화였습니다. 이 여섯 귀족 중 나중에는 한, 위, 조만 남아 이들 세 나라가 주나라 왕실로부터 제후국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해가 바로 기원전 403년이랍니다. 이때부터를 전국시대라고 하며 이후 전국은 삼진이라고 불리는 한, 위, 조, 이들 세 나라와 진, 초, 제, 연 이렇게 네 나라가 합쳐져 전국 칠홍의 다툼으로 좁혀집니다. 전국시대 초기에는 칠홍 중에서도 위, 제, 진 이 세 나라의 힘이 가장 강했답니다. 이들 세 나라의 특징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위, 제, 진의 인재들을 알아볼까요? 우선 위나라에는 옥이라는 인재가 있었습니다. 맹자처럼 오자라고 불리는 옥이. 옥이는 오자병법이란 병법책을 쓴 장군이자 병법가였습니다. 옥이는 부하들을 통솔함에 있던 솔선수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군이었는데요. 군사들과 함께 숙식하며 부하들이 부상을 당하면 친히 치료해주는 정성을 보여 신뢰를 얻었지요. 이러한 그의 행동은 병사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옥이는 76전 64승을 거두어 위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비겼다고 하지요. 그러나 옥이는 모함을 받고 위에서 쫓겨나 초나라로 떠납니다. 초나라의 도왕은 옥이의 비범함을 익히 들어 알고 있어 그를 재상으로 삼았지요. 옥이를 가진 초나라는 영토를 확장하며 세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왕이 죽자 옥이의 개혁 정책에서 손해를 보았던 초의 귀족들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옥이를 잃은 초는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나라에는 어떤 인재가 있었을까요? 제나라에는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의 후손인 손빈이란 사람을 보유했기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손빈병법을 남긴 책략가인 손빈에 대해 알아볼까요? 방연이란 자는 제나라에서 손빈과 함께 병법을 배웠는데요. 방연은 제나라를 떠나 위나라에서 벼슬을 얻어 생활하면서도 늘 손빈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손빈에 대한 타오르는 질투를 어찌할 수 없었던 방연은 제나라에 사람을 보내 손빈을 데려왔는데요. 손빈을 제나라의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였지요. 이로 인해 손빈은 두 다리가 잘리고 자자형을 당했습니다. 자자형은 바늘로 찔러 죄인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위나라에 와 있던 제나라의 사신이 손빈을 제나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 제의 장군 전기에게 추천했는데 전기는 손빈의 비상함을 보고 제의 왕에게 손빈을 추천했지요. 손빈은 여러 번 위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급기야 마릉 전투에서는 위나라 군사들을 마릉으로 유인하여 숨겨둔 복병으로 하여금 위군을 공격하게 해 대승을 거머쥐었지요. 이 전투에서 방연은 전사합니다. 마릉 전투에서의 승리로 제나라의 힘은 강해졌고 손빈은 이 전투에서 원수를 갚음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톡톡히 보여주었지요. 그렇다면 진에는 어떤 유능한 인재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공손왕이라는 인재가 있었습니다. 상왕이라고 불리는데 그가 상이란 벼슬을 했기 때문이지요. 공손왕은 원래 위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재상 공숙자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가신이었는데 공숙자가 죽으면서 위의 군주에게 공손왕을 등용하던가 아니면 죽이라는 유언을 남겼다지요. 그런데 위의 군주는 공손왕에 관심이 없어 등용하지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공손왕은 진나라로 가 벼슬을 얻지요.
마릉전투에서 위나라가 제나라 손빈의 활약으로 패배하자 공손왕은 이참에 약해진 위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지는 위에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더욱 확장했지요. 이에 대한 공으로 공손왕은 상에 봉해지고 그 후 상왕으로 불렸습니다. 상왕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해야 한다며 각 마을들을 통합하여 현을 만들고 그곳의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렸지요. 즉 9년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9년제란 전국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 직접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제가 9년제를 실시한 것 아시나요? 바로 상왕의 9년제가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해 도량형을 통일하였습니다. 도량형이란 길이와 양을 재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상거래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왕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혁명학을 주장했습니다. 진나라 제후인 효공에게 강력한 법체계를 만들어 법을 어긴 자들에겐 그에 합당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나라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효공은 그의 뜻을 받아들여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리하여 상왕은 부국 강병을 위해 각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는데 상왕이 개혁한 법을 상왕변법이라고 합니다. 상왕은 농업과 양잠업 등을 장려하고 상업을 천시하는 중농업상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해 분가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즉, 한 집에 성인 남성 둘 이상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핵가족화를 추진하여 호수를 늘림으로써 세금을 증대시켰지요. 또한 벼슬 등급을 20등으로 하여 신분에 상관없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등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었지요. 그리고 5집 혹은 10집을 묶어서 세금이나 병역의 의무를 동반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일종의 연좌제였지요. 엄한 법으로 인해 백성들이 법을 중심으로 묶여 내정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이는 부국강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을 강화시키면 왕권 강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왕은 효공에게 건의하여 옹성에서 함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함양은 진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수도였습니다. 부국 강병을 위해 상왕은 체계적이고 적극적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왕의 법치주의는 너무 엄격해서 태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태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대신 형벌을 내리게 하니 급기야는 태자의 큰아버지가 태자 대신 코 베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귀족들 중에는 상왕을 미워하는 자가 많겠지요. 그런데 얼마 후 상왕의 법치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던 군주 해공이 죽고 태자가 군주가 되자 상왕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만든 법에 의해 차열형에 처해지고 그 가족은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상왕을 죽인 군주가 바로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쓴 해문왕이지요. 해문왕은 해왕으로도 불립니다. 해문왕이 상왕을 죽이기는 했으나 진나라는 상왕에 의해 이미 법치주의가 확립되었으므로 해문왕은 법치주의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를 공격하여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진나라의 힘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칠홍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지요. 진나라의 힘이 강해지자 소진이라는 자가 진나라를 제외한 6개의 나라를 찾아다니며 힘을 합쳐 진에 대항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합종설이라 하지요. 그리하여 6개국이 힘을 합치자 진나라는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5년 후부터는 6개국의 합종이 깨지기 시작하지요. 다시 각 나라가 분열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진의 시황제 때 6개국은 모두 진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시황제 17년인 기원전 230년엔 한이 멸망하고 시황제 19년인 기원전 228년에는 조가 멸망했으며 시황제 22년인 기원전 225년에는 위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시황제 24년인 기원전 223년에는 초가 멸망했고
시황제 25년인 기원전 222년에는 연이 멸망했으며 마지막으로 시황제 26년인 221년에 제가 멸망함으로써 진이 전국을 통일하여 전국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철기는 이미 춘추시대부터 만들어졌으나 전국시대에는 철기가 상용화되어 무기는 물론 농기구와 수공업 도구들도 철로 만들어 사용했지요. 이로 인해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칠웅 중 하나인 염나라 연의 공격을 받아 영토가 줄었는데요. 이는 연나라의 철제 기술 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후 고조선도 철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고조선에도 철기 시대가 온 것이지요. 오늘은 중국의 전국 시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